네, 독서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차 마지막 강의인 교과서 정리 및 문제풀이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강의 들으려 고생 많았고요. 또 마지막 강의까지 다 들어서 이번 주 깔끔하게 완강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교과서 정리 시간과 문제풀이 시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 강의 듣는 게 아니라 교과서 정리 같은 경우는 강의 끝나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한 교과서 읽어보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풀이도 누누이 말하지만 문제풀이 듣기 전에 반드시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으니까요. 반드시 두 가지 꼭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꼭 지켜줄 거라 믿고 한번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교과서는요, 35페이지입니다. 생명활동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35페이지 보시고요. 35페이지에 딱히 밑줄 칠 정도로 중요한 내용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3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물질 대사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었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작용인데요. 동화작용은 뭐였죠? 그렇죠. 작고 간단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모아는 합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여기 나와 있는 단백질 합성도 있지만 강합성도 있고요, DNA 합성도 있고요, 포도당 합성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합성하게 되면 전부 다 동화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작용하는 게 뭐였죠? 그렇죠. 이화작용이었죠. 이화작용은 이와 반대로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분해하는 과정. 예시로는 세포흡이나 우리가 배웠던 소화 같은 게 있겠네요. 자, 이 물질 대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이 물질 대사 도중에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따르는 거였습니다. 에너지 출입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었죠.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가 에너지 수준이 낮았던 물질을 높은 물질로 만들려다 보니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났고요.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준이 높은 물질을 에너지 수준이 낮은 물질로 만들기 때문에 그 과중에 에너지가 방출됐었죠?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발열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발열반응. 여기에 안 나온 특징 두 가지 뭐였죠? 첫 번째는 이 과정에 누가 도와준다? 효소가 관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비교적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그거까지 한번 꼼꼼히 적어 두시거나 나중에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대사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물질대사 중에서도 이화작용 중에서도 우리가 모의수 중에서 세포호흡에 집중해서 이 세포호흡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었죠?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자세하게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나오는 수준만큼에서는 한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자, 세포호흡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세포호흡. 자,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미토콘드리아. 주로입니다. 왜냐면은 세포질에서도 약간 일어납니다. 일부는 세포질에서 일부는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로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약간은 세포질에서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지금 거기까지 다룰 필요 없고 그냥 미토콘드리아 주로 하나보다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포도당 같은 이런 유기물, 영양분을 모아 반응시켜서 산소와 반응시켜서 CO2하고 물이 생기지만 우리가 얻고 싶은 뭐가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빛의 측면은 산소가 들어가고 CO2가 나오는 반응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거의 중요한 점 뭐였습니까?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또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바꿔주는 에너지 형태가 크게 두 가지 형태였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열이었고요. 두 번째는 ATP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열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았지만 ATP 같은 녀석은 좀 낯설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알듯말듯했었죠. 그래서 그 ATP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이 ATP를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ATP는 약자였어요. 뭐의 약자였죠? 예, 나와 있지만 A는 아데노신, 그리고 P는 인산, T는 세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ATP라는 거는
아데노신화 물질에 인산기 몇 개? 3개 붙은 게 ATP였어요.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게 뭐였습니까? T는 3, D는 2, M은 1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있으면 ATP이지만 인산기가 2개 있으면 ADP, 인산기가 만약 하나 있으면 AMP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AMP까지는 알 필요 없고 ADP랑 ATP만 알면 됐었어요. 자, 이 ATP라는 자세히 보면은 특징이 뭐냐? 이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이 그냥 결합이 아니라 이 결합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었죠? 그래서 인산 결합.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 ATP를 에너지라고 취급한 이유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에 어디에 있는 에너지? 인산과 인산 사이 그 결합 속에 저장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렇죠. 이 결합을 끊어버리면 그 저장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였죠? 그럼 원래 ATP였는데 하나가 끊기면 인산기 몇 개 되니까 2개 되니까 뭐로 바뀐다? ADP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자,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자, ATP는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서 ADP가 되면은 이때 에너지를 뭐한다? 방출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얘가 끊어지면 거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거였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실제 ATP를 쓰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포도당 에너지를 직접 쓰지 못한 이유는 포도당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었죠. 실제 우리가 생활에 쓰는 에너지는 여기 있는 에너지는 필요할 때 ATP를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다고요? 포도당 에너지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ATP는 상대적으로 뭘 많이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있네요.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몸 안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움직이는 무슨 에너지, 기기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화학 에너지도 필요하고 열 에너지도 필요하고 소리를 내고 있죠. 소리 에너지도 필요하고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데 이 ATP가 그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의 에너지를 직접 쓰지 않고 ATP로 바꿔둔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몇 가지? 2가지. 첫 번째보다 포도당의 에너지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에너지 수준이 낮은 ATP로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사용하자 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얘는 ATP는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로 뭐하기 쉽다? 전환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생명활동에 활용하기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ATP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거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여기 많이 나와 있죠? 이 그림 있으니까 이 그림도 중요하니까 별표 쳐 넘어갈게요. 이 그림 봐가지고 이 그림이 똑같이 나오지 않겠지만 좀 이따 문제 풀 때 보겠지만 상당히 많이 변형되면서 비슷한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그림을 잘 봐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세포호흡에서 나온 에너지로 ATP 만든다고 해서 세포호흡을 절대 동화작용으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포호흡 과정 밑줄 치는 거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실험은 넘어가고 나중에 의미가 있으면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39페이지입니다. 네, 선생님이 영상 찍다가 갑자기 다른 선생님이 모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잠시 편집을 좀 했습니다. 여기부터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룬 내용은 여기에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 및 운반이라 적혀 있지만 우리가 배운 거는 영양소의 흡수만 배웠습니다.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선행이 됐어야 했죠? 그렇죠. 우리가 먹은 음식을 바로 흡수하기에는 이 녀석들의 분자가 너무 커가지고 흡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잘게 쪼개지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들은 분자 크기가 크니까 얘를 소화를 거쳐서 잘게 분해해야지만 세포 과정을 통해 몸으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흡수하기 전에 반드시 분해하는 과정이 선행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입을 통해서 식도를 지나서 위나 소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화가 됐었죠. 이렇게 소화에 관련된 기관들을 모아서 뭐라 부르냐면은 소화계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소화계에서 일어나는데 소화계는 다른 게 아니라 소화 기관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입이나 위나 소장, 대장, 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별거 없었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복잡한 과정들은 전부 다 생략했었고 마지막 결론만 봤었는데요. 결론이 뭐냐? 녹말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는 게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어디서 됐다고? 이게 소장에서 일어났었죠. 마지막 분해는. 자, 소장에서 마지막으로 분해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또 뭐였습니까? 흡수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분해가 된 거는 바로 소장에서, 영양소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고요. 소장은 굉장히 흡수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쵸? 어떤 조건이었죠? 소장 내벽에는 굉장히 꿈틀꿈틀한 뭐가 있어요? 융털이 있었어요. 융털. 융털이 있어서 좋은 점이 뭐였죠? 그쵸? 음식물과 만나는 접촉면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있는 융털을 통해 얘를 흡수하게 됐었는데 융털에도 알고 보니까 관이 몇 종류? 두 종류가 있었죠. 가운데 우뚝솟은 관 하나랑 주변에 그물처럼 퍼져있는 관 두 종류 있었는데 가운데 우뚝솟은 관이 뭐였죠? 암주관이었고요. 그 다음 주변에 그물처럼 퍼져있는 관이 모세혈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주관 같은 경우는 무슨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 이 중에 뭐였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모세혈관에서는 수용성 영양소. 여기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겠죠. 이렇게 좀 구분해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으니까 구분해서 따로 흡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는 과정. 여기까지 물론 다른 내용이었고요. 여기 밑에 그림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 나온 게 다 소화기관, 소화에 관한 소화기관들이고요. 여기 이제 분해되는 장면이죠. 분해돼서 마지막으로 되고, 요게 이제 소장에 있는 융털 하나인데, 보시면은 가운데 노란색으로 있는 녀석이 있죠? 노란 녀석. 노란색으로 있는 녀석이 암주관이고요. 주변에 요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있는 요 녀석. 요 녀석이 이제 모세혈관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암주관으로, 일부는 모세혈관으로 구분해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밑줄 치고요. 40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차 내용이니까 40페이지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지금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영상 멈추시고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꼼꼼히 먼저 읽어보시고 다 읽어서 이해가 되셨으면은 프린트 있죠? 프린트 꺼내서 다 풀진 마시고 1, 2, 3번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꺼내서 1, 2, 3번 한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먼저 교과서 꼼꼼히 읽고 그 다음에 1, 2, 3번 풀고 그 다음에 영상 이어서 보시길 바랄게요. 잠시 멈추시고 네, 기다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다 했을 거라 믿고 선생님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계속 선생님이 그냥 멀뚱멀뚱 다 읽고 문제 풀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싶기도 한데 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니까 개인의 시간에 맞춰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하나 홍보 좀 해야겠다. 혹시 덕소고 유튜브 생긴 거 알아요? 덕소고도 저희 덕소고 여러분 우리의 덕소고등학교 이제 학교 유튜브가 생겼는데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열심히 편집해서 많이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많이 심심하거나 공부하다 지쳤을 때 한번 덕소고 유튜브 가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것도 많고요. 선생님도 약간 브이로그를 찍어달라 그래서 되게 없는 실력과 안 되는 외모로 어떻게 좀 찍어봤는데요. 굉장히 어색하고 영상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많이 괜히 이상한데 그래도 한번 심심하면은 가서 보시고 댓글 달면 선생님이 댓글도 달아줄게요. 그렇게 소통도 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소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고등학교 유튜브 생긴 거 혹시 모르는 친구는 가서 한번 보세요. 엄청 신나고 재밌진 않은데 학교를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될 것 같아요. 그냥 살짝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푸셨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물질대사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자, 1번 봅시다. 자, 물질대사엔 효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효소 필요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지 개념. 모든 화학 반응, 화학 변화, 화학 반응, 물질대사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출입도 들어간다 그랬고요. 4번, 무언가를 분해하는 거는 이화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다 맞았는데 5번이 잘못 말하고 있네요. 왜 잘못 말하고 있나 볼까요? 세포는 주로 동화작용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게 결국에 뭘 말하는 거죠? 결국 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ATP를 말하는 겁니다. ATP. 이 ATP를 얻는 과정은 뭘 통해 얻었습니까? 그렇죠.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었죠? 그런데 이 세포호흡은 가장 대표적인 무슨 작용? 이화작용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네요. 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개념을 묻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번 ATP에 마찬가지로 개념을 묻는 거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전물질. 맞죠? 우리가 생명활동에 직접 쓰는 거는 포도당에 있는 거를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라 ATP로 바꾼 다음에 그 ATP로 우리가 썼습니다. 자, 2번 ATP는 아데노신 3인산. 맞죠? 아데노신에 인산 3개 붙은 구조. 자, 인산과 인산이 고에너지 결합이라고 그랬죠? 맞는 말. 자, 4번 ATP 화학 에너지는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4번까지 맞는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5번이 잘못됐네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ATP가 ADP와 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ATP가 ADP가 되면은 인산의 결합 뭐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근데 에너지는 결국에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에 저장돼 있는 건데 얘가 끊어지면은 그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됐네요. 자, 맞았죠?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하지만 선생님이 그 개념과에서 말했듯이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개념 위주로 나온다는 거죠. 꼬았거나 적용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그리고 가는 광합성과 세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는 ATP와 ATP 에너지 전환. A와 B는 광합성 세포 전하다. 자, 그럼 광합성과 세포 중 저거 좀 골라볼까요, 먼저? 자, 보니까 CO2로 빛 에너지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광합성이죠. A가 광합성이네요. 그렇네요. 이 포도당을 갖다가 에너지를 끊어내고 CO2를 만드는 게 뭐였죠? 그렇죠. 이게 세포호흡이었죠. 자, 복습할까요? 세포호흡 때 나온 에너지는 몇 가지 형태다? 2가지 형태였습니다. 하나는 뭐였고요? 열 에너지고요. 하나는 우리가 직접 쓸 ATP였습니다. 그쵸? 자, 나도 볼까요? 자, 보니까 인산기 3개 달려있는 위에 녀석이 ATP, 인산기 2개 달린 밑에 녀석이 ADP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은 ATP에서 ADP가 되는 거죠. 그럼 얘 결합이 끊어진 겁니까? 붙은 겁니까? 그쵸. 끊어진 거죠? 끊어지면서 그 결합 속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에너지를 뭐하는 방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니은은 거꾸로 ADP에서 TP를 만든 거죠? 인산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인산끼리 붙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과정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인 거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오겠다고요?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가져오겠다고. 세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ATP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ATP를 맨 땅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뭐가 있고 ADP가 있고 거기에 인산기만 붙여주는 거다. 인산기를 붙일 때 뭐가 투입된다? 에너지가 투입된다. 왜?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고에너지 결합이니까. 알겠죠? 그 결합 속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 10번을 말한 것 같아요. 자, 바로 봅시다. 기억. A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그렇게 A에서는 에너지 원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거든요. 빛은 당연히 빛 에너지죠. 포도당은 뭐라고 했어요? 포도당 같은 화학 물질의 에너지를 전부 다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그랬죠? 누구도. 이 ATP도 마찬가지로 화학 에너지였고요. 어쨌든 간에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기억 과정에서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된다. 기억 방출. 기억 방출. 맞죠? 니은 맞습니다. 자, 지금 B에서 니은 과정이 일어난다. 자, B는 뭐죠? B는 세포호흡입니다. B는 세포호흡. 자, 아까 말했듯이 니은 과정이 ATP를 만드는 거죠? ATP를 만드는 과정은 어디에서? 세포호흡에서 일어난다고 1, 2분 전에 선생님이 말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풀이까지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여기 내용도 선생님이 매 강의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쉽다니까 어려워도 쉽다 그러고 쉬워도 쉽다 그러고 중간도 쉽다 그러고 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쉽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게 수능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념을 꼬았다거나 어디에 적용을 했다거나 뭔가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기보다는 단순히 개념만 묻는 수준의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단순히 개념을 묻는 거는 객관적으로 쉽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만 열심히 하셔도 아무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할 때 공식만 안다고 문제 풀 수 있나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근데 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힘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계약이 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볼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그때 얼굴 보고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차도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